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네. 오늘은 중개 사고에 관한 네. 불편한 진실을 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진실은 진실이지, 또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는, 이게 알지만 약간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일단 제목이 좀 있어 보이죠? 네, 불편한 진실. 그런 걸 뭐 일반적으로 제목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예, 예. 궁금해요. 예, 저도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가 글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호기심도 좀 자극하고 또 실제로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중개사고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데다가 아니죠. 쉬쉬하면서 해결되고 접해보지도 않아요. 예, 잘.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뉴스에서 한 번씩 그냥 뭐 전세 사기 당했다, 네. 뭐 이런 거만 듣지, 남의 일이거니 이러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중개 사고가 참 많아요. 그렇죠. 참 많습니다. 더 많이 보시겠죠, 변호사님. 예, 예. 사고 터지면 이제 변호사 소송 때문에 변호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공인중개사협회 공변호사를 한 10년 이상 해왔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협회 대리를 해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고 또 이제 그 협회 공변호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또 협회 상대로도 이제 그 공제사고를 중개사고를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게 좀 알려져서 예, 그게 전문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소송을 아주 많이 하고 또 책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고가 나면은 뭔가 소비자들은 그거 뭐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공제 가입했다고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한 장씩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내 보험 가입했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걸 이제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터지면은 그러는 이제 보험의 어떤 혜택, 또는 실질 구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보다도 훨씬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전 돈에 관해서 미흡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또 구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미흡한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판결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피해본 부분을 상당 부분 대부분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구조거든요. CCBB를 가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유를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피해 본 금액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못 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법 규정을 한번 보시죠. 법 규정은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보증보험이나 공제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개설 등록을 할 때 중개사무소 차릴 때입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그 개설 등록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험 가입 액수는 미니멈을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그냥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 규정은 이제 요건데 지금 짧네요. 법 규정은 이제 딱 단순히 요건데요. 현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개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에서는 야 너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이거 가입하고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조금 그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법인 같으면은 미니멈 2억, 개인 같으면은 미니멈 1억인데 그 공중개사들이
거의 대부분은 제가 느끼면 한 90% 이상은 네. 미니멈만 미니멈이죠. 미니멈만 돈 드는데 그랬죠.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니멈만 가입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 공인중개사 같으면은 달랑 1억. 1억. 달랑 1억이잖아요. 진짜 딸랑 1억이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전세 웬만한 아파트 들어가도 뭐 5억, 6억인데 그러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액수 자체가 1억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만약에 배상 판결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에 시간에 왜 가짜 집주인하고 네. 계약을 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홀라당 날려버렸다. 네. 그죠. 이제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하고 받아 챙겨서 도망가 버린. 네, 신분증 중국에서 위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개사가 권리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만약에 5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일단 보통 소송은 그 중개사 개인하고 그 다음에 협회하고를 공동으로 같이 넣습니다. 소송을. 협회도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근데 협회는 이제 한도 자체가 1억으로 딱 제한돼 있어요. 보험 가입자니까. 보증보험이니까. 예, 보험회사기 때문에 그 1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부분은 그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배상 판결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해 보증금 날린 게 4억이다. 네.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한테는 얼마 배상 판결이 날 거냐? 얼마쯤 날 것 같아요? 와, 50% 이상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잘 보셨는데 원래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은 다 받기를 원하죠. 다 받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그 배상 판결이 4억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안 나고요. 안 나고 과실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상계. 그래서 소비자도 잘 못했다.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중개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중개 의뢰인도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도 확인 안 했잖아. 너도 확인 안 했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 과실을 좀 빼고 나머지만 중개업자가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짜 집주인 같은 사건은 그거는 가짜 그렇게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가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비자들, 중개 의뢰인도 같이 면밀히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너도 잘못이고 그 잘못을 한 20, 30% 정도 빼겠다.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한테는 한 70 내지 80 정도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뭐 사업의 70%면 2억 8천 정도잖아요. 그 2억 8천을 중개업자가 물어라.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판결 자체에서부터 소비자는 손해를 보네요. 네, 그렇죠. 판결 자체에서부터 판결이 집행될 거냐는 나중 문제지만 그러니까. 판결 자체에서부터 소비자는 그 30% 내지 20%는 못 받는 거야. 예. 못 받게 되고 그다음 판결이 만약에 중개업자한테 2억 8천이 났더라도 협회에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딸랑 1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아? 라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재산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재산이 없으면 갖고 올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공공연한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중개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러 자기 재산을 안 해두는 사람이 많아요. 일부러. 예. 부인 명의로 빼든지 가족 명의로. 그렇죠. 예. 그게 부동산 사고는 한번 터지면 크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만약에 몇백 받았는데 그 사고 책임을 질라 그러면 사실은 중개사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몇백 벌라고 그렇죠. 5억을 물어주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깝깝하구나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면피용, 회피용 또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자구책으로 재산을 이렇게 자기 명의로 안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판결은 2억 8천짜리를 받았는데 그 어디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재산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4억 날린 사람이 실제 받는
1억이네요? 1억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아, 이게 다 이겨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런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도달하는 결론이 그런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피눈물 나는 허탈한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와, 이겨서 와 이랬는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그 고증 보험 그거 그냥 없네요. 판결도 좀 실망스럽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 근데 중개사한테 몇백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내 과실을 20, 30%나 빼야 되나? 소비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을 왜 갖고 왜 있냐? 그렇죠. 자격증 있으니까 믿고 한 건데 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판결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워요. 야, 이게 과실상계라는 게 말이 되느냐? 중개사를 믿고 돈을 내고 해서 했는데 그 중개사가 실수할 걸 대비해서 내가 또 확인한다는 거. 그걸 확인 못했다고 그래서 야, 너 20, 30% 까. 이렇게 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결을 그나마 받았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마저도 공중개사 재산이 없으면은 집행이 안 되는. 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 인생이 망가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 그건 몰랐네요. 예, 이기면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재산이 없으면 못 갖고 오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민산,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피해가 현실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중개사고를 당해서 뭐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게 이제 민원이 되고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중개사가 이제 가입하는 보험 금액을 좀 공제 금액을 상향하자 미니멈을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1억 갖고는 보증보험이 아니라 뭐 치료비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치료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법규를 보여드렸는데 그 법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당시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법인은 미니멈 1억, 개인은 5천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2배를 올렸거든요. 2억, 1억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15년 정도 됐죠. 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이제 상승하고 수수료도 그만큼 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따지면은 공제료, 보험료, 이제 보험 금액을 좀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중개사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거 보험료가 저기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대략. 근데 1년에 그걸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2억으로 뛰게 되면은 40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용 부담이 되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반대할 가능. 예. 공정협회에서는 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받고는 싶겠지만 또 그렇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사들의.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막 엇갈려서 그렇죠. 계속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터지는 사람들은 꽁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 요즘 한 5년, 6년 무사고거든요. 보험비 아까워요. 예. 그렇죠. 하고 자차를 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그렇고, 안 아프면 그게 혜택을 못 누리니까. 맞아.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일선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걸 보험금을 올려야 되는데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영세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또 선량한 중개업자 사고 안 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사고 안 치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 사고 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비용 부담을 계속 한다는 건 내가 억울하지 않냐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보험금을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개 사고를 쳐서 배상을 못 하고 있는 중개사들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퇴출이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불편한 진실인데 그 공인중개사 이제 결격 사유라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은 뭐 그 돈 못 갚는 사람, 중개사고 쳐서 돈 못 갚는 사람 이런 거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뭐 허위한 계약 뭐 이런 거 있을 때나
뭐 자격증 지나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 1년 근데 1천 이제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그 중개사들의 어떤 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형사 사건보다는 민사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개사들도 뭐 좀 소홀해서 내가 미흡했다, 또 나도 속았다, 뭐 이런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민사 사건이란 말이죠. 그 민사 판결을 못 갖고 있는 중개사들이 그 지금 그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예외가 파산됐을 때. 파산했을 때. 예. 파산된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중개사를 마음먹고 파산시키면 그 사람은 퇴출이 돼요. 회생하면요? 그건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데 어쨌든 돈을 못 갚고 있는 그 상황, 중개사고를 쳤는데 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퇴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용감해져요. 그렇죠. 어차피 나는 뭐 그렇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없으니까 재산도 없고 뭐 한번 해가지고 그냥 무대뽀식으로 배째라 이렇게 해서 더 용감하게, 더 적극적이고 뭐 오히려 더 뭐 사고 나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더 과감하게. 그렇죠. 아예 신분증도 없이 그냥.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영업하는 자체는 합법이고, 그다음에 민사사고 터지면 거기서 뭐 지금 채무가 5억 있으나 10억 있으나 사실은 뭐 똑같은 그렇죠. 거죠. 재산이 없는데 뭐. 그런 재산이 없는데. 네. 그러면 진짜 보증보험료도 올려야 되겠지만 진짜 뭐 이런 큰 얼마 정도 이상의 뭐 빚을 졌다. 중개사고로 예, 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퇴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이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건의하는 압니까? 저는 이제 뭐 칼럼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험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중개업자한테 다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적절하게 보상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전체 중개업자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후자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사고 친 사람만 좀 이렇게 퇴출시키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퇴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더 확인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는 진짜 얼마 정도 이상의 사고 했으면 등록 취소에 자격 취소야 뭐 이렇게. 그렇죠. 등록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시험도 5년간 시험 못 보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피 같은 돈 진짜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막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재산 싹 가져가면 이 사람 죽어요. 그렇죠. 맞아요.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 전세 보증금 날릴 때. 전세 보증금이 참 그 보통의 분들한테는 거의 상당한 재산이죠. 재산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날릴 때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고 나서 뭔가 피해 구제를 해달라고 해서 뭐 중개사든 협회 상대든 소송을 할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보수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 그렇죠. 제가 뭐 착수금 얼마에 성공보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 손해를 잔뜩 파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전속 중개를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반 중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고 발생, 날림 중개 이런 가능성이 상당하죠. 구조적으로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중개보다는 이제 우리가 선진화되는 차원에서 전속 중개가 좀 자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조그만 월세든 전세든 하여튼 전속 중개가 좀 자리를 잡아야지 정말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중개사들도 약간의 그런 법들은 좀 안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것만 확실해도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속 중개를 꼭 뭐 전속 중개가 답은 아닙니다만 전속 중개를 이제 못하고 일반 중개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아까 뭐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표현도 썼는데 야 너 중개사 믿지 말고
너도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지 그랬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더 확인하려고 하고 좀 모르면은 또 변호사든 법무사든 이렇게 관련 전문가 또 건축사든 필요한 자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개사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중개사들이 네.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은 뭘 압니까? 예, 또 중개사들이 선수신데 이거 막 하면 그냥 홀리듯이 그냥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저는 진짜 소송해갖고 이기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재산 없으면 못 가져오는 게 많네요. 많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일부러 재산을 안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공공연한 우리 중개업계에서는 부인 거는 못 가져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되죠. 가족 부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현재 채무를 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예를 들면 부인한테 넘기면 그 재산은 돌이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사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부러 뺐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사행위로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부터 부인 앞으로 이렇게 된 재산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렇구나. 그런 재산들은 타치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겠네요. 네. 하여튼 진짜 알아야 될 불편한 지식 같습니다. 네, 네.